인테리어를 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불편한 것을 고치고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 디프로그는 인테리어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란 공간에 나의 삶의 방식을 입히는 것. 세대가 다르면 취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면 필요한 공간도 달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편안한 집과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부에게 필요한 집은 완전히 다른 집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하나의 집입니다. 저희 디프로그가 내린 결론은 이거 하나였어요. 나뉘는 집이 아니라 열리는 집을 만들자. 어서오세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 집을 딱 보시면 전체가 터진 공간처럼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이 집 필요할 때는 열리고 닫히는 가변형 구조로 되어 있는 집입니다. 3대가 같이 살 때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집 인테리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문, 모든 벽, 모든 동선은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이 가족이 함께이면서도 각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와 두 부부가 사용하는 공간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타워형 B타입에서 흔히 보이는 구조이죠.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앞에 벽이 보이고 이쪽 복도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이쪽이 두 부부와 아이가 사용할 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나의 장치를 만들었어요. 바로 이 슬라이딩 중문이 위치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화장실이 복도에 있잖아요. 샤워를 하고 방으로 이동을 할 때, 그럴 때도 이 문을 닫아서 공간을 분리해서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이 안쪽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문을 넣은 게 이번 인테리어의 핵심 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화장실로 한번 가볼게요. 이 집의 전반적인 무드가 우드 앤 화이트 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드가 이어지면서도 화장실만의 특별한 무드를 만들 수 있게 오트밀 컬러의 타일을 선택을 했고, 또 이쪽에 보시면 세면대가 심리스 세면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타일을 휘어서 만든 심리스 세면대예요. 이 심리스 세면대의 최고의 장점은 물때가 낄 곳이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세면대보다 관리가 쉽고 편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마감새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공간이 가진 형태만으로도 되게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에 저희가 스타일러를 위치를 했어요.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스타일러에서 바로 옷을 걸고 이제 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든 동선이고요. 이쪽에도 보면 추가적으로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정면에 우리 아이방이 위치해 있어요. 이 벙커 침대 너무 예쁘죠? 우리 아이를 위한 선물입니다. 어렸을 때 다들 이런 침대에서 들어가는 꿈 많이 꾸셨을 텐데, 저는 하지 못했지만 이 집 아이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위에서 잠도 자고 밑에서 놀이도 할 수 있고, 또 본인만의 옥장이 있어서 정말 딱 내 방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빨리 들어오고 싶은 방이 될 것 같아요. 아이방을 빠져나와서 바로 우측편이 두 부부가 쓰실 방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업무를 보실 테이블과 침대가 위치해 있고, 우측편에는 두 부부를 위한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공용부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현관이 위치해 있어요. 현관도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최근에 인테리어들이 푸시도어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현관 쪽은 신발을 신을 때 자꾸 도어에 손을 대기 때문에 잡을 때마다 문이 열리거든요. 그럼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또는 손잡이를 달았을 때 그 손잡이 때문에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고 공간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서, 저희는 요즘에 이런 J바 형태의 가공된 손잡이를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다 J바로 되어 있고, 이쪽 공간은 이렇게 안쪽에 커다란 창고가 있어서 큰 짐이나 추가적인 신발을 수납하실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발을 신을 때 편하게 신으실 수 있도록 벤치까지 마련해 놓은 모습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공용부로 입장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모습이 펼쳐지는데요. LDK가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레이아웃을 설정을 했어요. 소파와 테이블과 주방이 함께 있어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모임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라운드 쉐입이 많아서 집을 조금 더 포근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B타입 아파트들 경우에 이렇게 큰 샤시와 이쪽 샤시 중간에 애매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이 집만의 뭔가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멋진 책장을 제작을 했고요. 이 책장에는 뭐 책도 넣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장식품 같은 것들을 넣어서 집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쪽에 커다란 6인용 테이블, 모든 가족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고, 또 이 안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팬트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깨알처럼 숨은 공간까지도 다 수납 형태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앞쪽에 서랍을 다 구성을 했는데, 서랍의 하드웨어는 다 블룸의 인티고 제품을 다 사용을 했어요.
보통 이 아일랜드가 있고 키 큰 장들이 쭉 가게 되잖아요. 근데 키 큰 장이 꽉 막혀 있으면 자칫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 부분은 미드웨이를 열어줌으로써 공간에 리듬을 더했고 조명을 넣어서 조금 더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을 보게 되면 보조 주방이 놓여져 있어요. 설거지 거리가 여기 잔뜩 쌓여 있으면 집 전체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서 설거지를 할 수 있도록 또 커다란 싱크볼을 설치를 해서 설거지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전들이 많이 나와 있으면 좀 더 지저분해 보이고 산만해 보일 수가 있는데 가전장을 따로 만들어서 폴딩 도어를 열면 가전을 넣어서 쓸 수 있게 또 밥솥의 위치도 지정을 해서 서랍을 열어서 빼서 쓸 수 있도록 동선을 만들어냈습니다. 닫았을 때는 깔끔하게 유지되고 열렸을 때는 또 쓰기 편안한 그런 형태의 주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방 역시도 다 이렇게 제이바 찬넬로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집에 정말 하이라이트가 있거든요. 이 3대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랑 1차 상담했을 때 제가 제안드렸던 레이아웃이기도 해요. 원래 안방문이 이쪽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 안방문을 뒤쪽으로 미루고 드레스룸이었던 공간을 열어서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또 하나의 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드레스룸이었던 공간을 저희가 런드리 공간을 바꿨어요. 가족들이 많이 있었을 때 우리 세탁물들이 집의 중앙으로 모이는 게 동선이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세탁기를 이 집 중앙으로 모아서 모두 다 이 세탁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존의 드레스룸을 런드리 룸으로 바꾼 게 핵심 포인트고 이 안쪽에도 이쪽 섹션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파우더를 이용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식구가 많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한다고 그러면 아침에 되게 분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화장실 2개가 있고 또 이렇게 파우더가 있으면 좀 더 나눠서 아침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면에 보시면 이 안방에 원래 화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도 이 화장실이 꽤 큰 편이었거든요. 거실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같은 톤으로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섹션이 나눠져 있는 형태예요. 변기가 있는 쪽은 거실과 단을 맞춰서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해놨고 또 안쪽으로 보시면 거실 화장실에서도 보았던 심리스 타일형 세면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예쁘죠. 다음 현장에서는 요거 말고 조금 다른 형태의 디자인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넓게 빠져 있어서 편안하게 샤워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방 화장실에 나와서 우측으로 가게 되면 안방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쓰실 안방이에요. 저희가 이 방을 안방으로 위치를 잡은 것은 바로 화장실과 런드리 공간이 굉장히 가깝고 또 공용부랑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쪽을 두 분만의 안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침대와 헤드보드가 있고 앞쪽에 보시면 두 분의 옷을 수납할 수 있는 또 붙박이장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놨어요. 자, 이어서 다음 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방이 총 4개가 있거든요. 이쪽 방은 삼촌방이에요. 삼촌이 이 집에 거주하시는데 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저희가 마감을 해놔서 또 한 명이 이쪽에 거주하실 수 있는 방이 하나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프로그 스타일링팀의 땡키입니다. 이번 현장은 3대가 같이 사는 집으로 아이가 조부모님들과도 같이 보내는 시간을 상상하면서 어떤 가구가 필요할지 고민해보았습니다. 거실의 중심에는 소파가 있는데요. 바로 까사 알렉시스의 아르코 소파입니다. 이 소파는 이탈리아 베로나의 원형 극장에서 영감을 받아 아치형 곡선 구조로 디자인된 소파입니다. 이러한 곡선 라인은 공간을 보다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낮은 등받이 구조는 공간을 더욱 넓고 부드럽게 해줍니다. 또한 모듈형 구조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서 가족의 생활 방식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감 있는 착석감으로 아이가 활동하는 공간 옆에서 조부모님들이 편안하게 머물면서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소파 앞에는 같은 브랜드인 까사 알렉시스의 플렉처 커피 테이블을 배치해보았습니다. 트레버틴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자연스러운 질감과 깊이감이 특징입니다. 인테리어 무드와 소파의 결과도 같이 하면서 묵직한 형태로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소파 뒤에는 식사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메인 테이블을 두었습니다. 바로 세레스홈의 아셀 와이드 테이블인데요. 이렇게 오벌 형태는 자연스럽게 가족을 모이게 만들고 와이드한 사이즈로 식사, 아이와의 활동, 대화까지 하나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함께 매칭한 체어는 크림, 머스타드, 오렌지 톤으로 변주를 주어 공간에 컬러 포인트를 더했습니다. 또 하나의 컬러 포인트 뭔지 아시나요? 바로 식물입니다. 식물로 이렇게 컬러 포인트를 주면 공간에 활기가 생깁니다. 커튼은 요즘 디프로그에서 가장 사랑받는 원단이죠. 내추럴한 텍스처가 인테리어 무드를 극대화시키는 커튼으로 제작했습니다. 키즈 원단도 놓칠 수 없잖아요. 사랑스럽게 키즈 속지와 컬러지로 어여쁜 아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기억하실 거, 디프로그 스타일링 유튜브 채널도 오픈했는데요. 더 다양한 홈 스타일링 팁과 커튼 블라인드 꿀팁까지 많이 담겨 있으니 구독과 알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집 어떻게 보셨나요? 이 공간 원래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저희가 이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이 가족의 삶에 맞게 통째로 다시 설계한 공간입니다. 열리고 닫히는 구조, 자연스럽게 모이게 만드는 테이블, 일상을 묵묵히 받쳐주는 런드리,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마감재까지. 이 집의 모든 결정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전부 고객님 가족의 삶에서 왔습니다. 이 공간에서 3대가 함께 쌓아갈 시간들, 저희 디프로그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집이 아니다, 삶을 디자인한다. This is my home, 디프로그.